국내 사망 원인 1위 암. 그중에서도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높고 예후가 좋아 착한 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검진과 치료, 수술과 관련해 과잉 진료 논란이 불거지면서 환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갑상선 암이 발견되면 수술을 바로 하라고 공고가 되어졌으나 요즘은 경과를 좀 지켜보자는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 몸속에 암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착한 암도 오래 방치하면 성격이 변한다. 전신으로 퍼질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어 더욱 위험한 갑상선암. 어느 날 내 목에 생긴 혹은 양성결절일까? 암일까?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 수술해야 하는 것일까? TV닥터, 오늘은 갑상선암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TV닥터 박기용입니다. 요즘 날씨가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봄입니다. 봄. 가슴도 설레고요. 네. 아니 박생이 네. 봄이 왔어요. 예. 봄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개나리, 네. 벚꽃, 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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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나비처럼 예. 생긴 우리 신체 구조 기관이 있다면서요? 있죠. 나비가 네. 이렇게 팔랑팔랑 날아와서 우리 몸 어딘가에 앉았습니다. 어디요? 바로 여기요.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딱 요 위치에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인데요. 네. 암 발병률 1위라는 얘기도 있고 착한 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헷갈려요. 진짜 그런지. 아니 갑상선암을 많은 분들이 네. 특히 그 주부들 네, 우습게 음. 이건 아, 안 뭐 거 그거 아니야 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아니에요. 자, 나비를 닮은 신체 기관 네. 이 갑상선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에 대해서 오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의료원 내분비 내과의 박정익 과장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암입니까? 나쁜 암입니까? 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갑상선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다들 뭐 많이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로 그죠? 착해요? 예. 착합니까? 예.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갑상선암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네. 보통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 그냥 암 하나만 있는 줄 여러 알고 가지 있었지. 종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90% 이상에서는 예. 갑상선 유도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유도암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조직학적으로 보면 예. 우리가 이렇게 유두처럼 약간 솟아 있다. 유두에 생기는 암이 아니고 네네네네. 모양이 돌출돼 예, 있다. 예, 예. 조직학적으로 이제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 해서 유도암으로 명명되어지고요. 네. 이제 우리가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한 90% 정도는 유도암입니다. 네. 유도암은 발견 당시 보통 1기나 2기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보통 타장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이제 원격 전이라고 하는데 예.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1% 이내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치료에 반응이 좋아서 소위 착한 암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췌장암이나 폐암 같은 폐암. 경우는 네. 이제 발견되는 즉시 그래요? 원격 예. 전이가 많은 사기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폐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이제 네. 얼마나 살 수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그에 반해서 갑상선 유도암은 진행도 느릴 뿐만 아니라 네. 반응에도 치료가 좋아서 어. 암 자체를 착하다 나쁘다고 표현한 자체가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 네네. 같아요. 물론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 중에서도 성격이 가장 좋은 것을 이제 갑상선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일단 착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럼 착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유병률이 그러니까 이거 암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것은 이제 암의 성격상 원래 좀 발병률이 높을 수도 있고 예. 요즘에는 의학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검사가 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작은 결절들도 예. 좀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암 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발생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파란 줄이 남성에서 발견하는 암 순서고요. 예. 왼쪽이 여성에서 발견하는 암 순서입니다. 남성에서는 갑상선암이 한 6위 정도. 예. 근데 여성에서는 갑상선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위네요. 네, 갑상선, 1위입니다. 유방, 위, 대장. 대장 이렇게. 남자는 그래서- 위암이 제일 많고 네. 여성은 네. 갑상선암이 확실히 네. 많네요. 오. 네. 남자가 위 폐암이 많은 것은 이제 네. 음주라든지 예. 이제 우리의 식습관
예. 짜고 예. 몇 개 먹는 맵고. 식습관.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흡연과도 이제 폐암이 많은 이유는 관련이 좀 있겠죠. 예, 예. 그에 비해서 여자는 갑상선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갑상선암이 우리나라 전체 발병률의 1위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그러면 비교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갑상선. 전체적인 암 발병률을 봤을 때 이제 네. 100만 명 시대가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예. 1위예요, 우리가? 네, 네. 해마다 이제 암 발병률이 3.5%씩 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갑상선암은 그 중에서도 한 25%씩 늘고 있어서 예. 전체 암 발생률보다는 한 8배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었고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 발병률 중에 1위에 해당합니다. 예. 전체 인구의 0.25%에서 네.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나라별 갑상선암 발생률을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일본은 10만 명당 네. 5.1명, 네. 유럽은 6.8명, 미국은 12.0명인데 네네. 그에 비해서 한국은 44.7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8배에서 많게는 8배에서 작게는 한 4배 정도로 갑상선암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령대는 어때?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가 연령대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보통 이제 갑상선을 손으로 만져졌을 때 예. 이제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는 한 4에서 8% 정도고요. 네. 이것은 굉장히 좀 낮은 비율이죠. 네. 왜 그러냐면 손으로 만져지려면 갑상선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예, 예. 네. 하지만 그 정도가 안 커져도 우리 초음파상에서 보면 나타나는. 한 20%에서 60, 아. 70% 정도는 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갑상선 혹이 증가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여성일수록 갑상선 결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유전학적인 요인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예. 여성에서 좀 더 결절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 동생이 그래도 이게 남자라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에서는 여성 65%가 있다는 게 진짜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60세 이상 우와.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하다 보면 무조건 저도 나오겠네. 작은 결절이라도 예. 많은 비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 한 65% 정도에서 예. 결절이 근데 발견된다고 앞서 합니다.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요. 예. 우리나라가 네. 뭐 미국인 일본보다 네. 이렇게 많은 너무 이유가 많잖아요. 뭔가요? 압도적으로 뭐, 1위라서. 왜 그렇죠? 그게 이유는요? 이제 유전학적으로 예. 조금 우리나라에서 유도암이 발생하는 비라프 602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 점도동맥. 우리 민족에게만 네, 있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예, 발견되는. 예, 예.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예. 이제 다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예. 그리고 검사를 조금 다른 나라가 갑상선 초음파가 좀 더 수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군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예. 검사를 조금 더 많이 예. 하니까 예. 작은 결절이라도 결절을 좀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요인들이 작용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방금 예. 이제 얘기 나눴던 걸 종합해 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이. 예.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아졌을까요? 자, 이유는요? 네. 그게 이제 대한 갑상선 학회나 내분비 학회에서도 그게 이슈가 좀 됐었는데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네. 외국학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슈화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전에 비해서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초음파를 조금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변해서 좀 갑상선 암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예. 아직까지 조금 연구하고 좀 더 리서치를 많이 해서 네. 원인을 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만 같은 것도 뭐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요드인가요? 요드 예, 얘기도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네, 예. 예. 갑상선의 발병 원인을 보면 네. 갑상선은 이제 환경적 요인과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일단 환경적 요인은 DNA 우리 몸 속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DNA가 손상을 받아서 네. 생기게 되고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선 요오드로 인해서 이제 DNA가 손상을 받아서 생기게 되고요. 예. 그리고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네. 우리 요오드가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으로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예. 갑상선 암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과 네. 유전적 요인이 두 개 다 같이 생기게 되고요. 네. 여기서 표에서 보면 예, 예, 예. 이제
갑상선암에서 유전적인 요인은 1에서 5%가량의 유전성 암입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네. 그리고 내분비 다발성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말 그대로 다발성 내분비 종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종양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예. 좀 전문적이라서 쉽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네. 우리가 갑상선에 수질암이 생기고 네. 그리고 부신에 갈색색 보종이 생기고 그리고 부갑상선에 선종이 생기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다발성 내분비 종양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수질암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방사선 노출에 대한 얘기도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왜 어린 시절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네. 때 네. 그때도 이렇게 뭐 방사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 그 지역에 갑상선암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들을 찾아 먹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미역하고 다시마 뭐 예예예.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그 원인의 하나로는 교과서적으로 네. 어린 시절에 이제 다량의 방사선 노출 시 갑상선암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고 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다량의 방사선 노출이 되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암이 증가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사선 노출이라는 게 비행기를 타거나 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그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하실 때 뭐 엑스레이 찍는다거나 우리 외국을 가셨을 때 예.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민하게 암이 증가할 거라고 하시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뭐 검사를 진짜 자주 한다거나 CT를 자주 찍는다거나 MRI를 찍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철분이 부족할 때는 예, 예. 이제 갑상선 요포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상선이 일단 암이 여성들에게 특히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또 생겨도 좀 착하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갑상선이 과연 뭐 하는 기관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거 선생님 갑상선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일단 갑상선은 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네.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힘이 나는 쪽으로 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열이 나고 산소를 소비하고 네. 뼈의 생성과 흡수를 증가시키고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잘 하게 하고 네. 이런 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상선 항진증이 있을 때는 이 기능 등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기능이 증가됐으면 아까 열이 나는 효과를 가진다고 했죠. 예. 네.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면 더위를 못 참아요. 예. 더위를 못 참고 예. 아까 심장을 뛰게 하니까 기능이 올라가면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겠지만. 두근두근 막 박동이 빨리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심장이 빨리 뛰니까 손도 좀 떨리고 예. 많이 드셔도 우리 대사가 활발하니까 체중도 빠지고 성격도 조금 예민해지고 예, 그 반대로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 반대입니다. 네.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그렇군요. 대사가 안 되니까 네. 입맛은 떨어지는데 살은 찌고 네. 그리고 기운이 없어지고 없고. 그리고 막 우울해지고 네. 이런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주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가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로 치면 예. 이렇게 액셀레이터 같은 역할 그러네요. 한다고 그렇죠. 생각을 우리 하시면 몸을 될것 같아요. 활성화시키는 역할. 그죠? 예. 예. 근데 앞서 이제 얘기하실 때 그 갑상선 암이 아니라 예.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 갑상선 암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네. 이게 도대체 종류가 이게 몇 개인지 유두암 말고 다른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여러 그죠?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러면 예. 오늘 이왕 여기 저 자리 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네. 죄송한데 그 갑상선-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예. 이제 기능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기본적으로 갑상선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구조 해드리고. 그러면 네, 먼저 네. 짚어보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조부터 먼저 보시고 예. 네, 그다음 종류를 요 말씀해 주시죠. 참고 자료 보시면 예. 네. 갑상선은 이제 자역과 우엽이 있고요. 네. 그것은 협부에 의해서 협부라는 것은 우리 움푹 들어간 예. 다리 같은 곳이죠. 예. 그 협부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갑상선 뒤쪽을 보면 우리 조그만하게 부갑상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갑상선. 부갑상선이라는 예. 장기가 있고요. 네. 네 개가 위치하고 부갑상선은 우리 칼슘 대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 대사와 굉장히 연관이 많고요. 네. 그리고 갑상선 위치를 보면 이쪽에 이제 반지처럼 생긴 윤상연골, 반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윤상연골이라고 예. 하거든요. 네. 그것과 이제 흉고 상절흔 사이에
우리 숨쉬는 네. 네네. 기관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의 길이는 보통 네. 한 4cm, 네. 무게는 아, 네. 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되게 네. 작습니다. 예. 어. 지금 보통 제 보고 나비 보면 넥타이보다는 조금 작죠. 위치는 비슷하고 그죠? 네, 위치는 비슷하고 어, 어.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훨씬 작고. 나비 네. 네, 네. 무게는 15에서 20g 정도. 예. 아, 그 정도가 정상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갑상선 암이나 결절이 있을 때는 네. 갑상선 크기가 커질 커지겠죠. 수 있고요. 부어서. 네, 네. 그럴 때는 갑상선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 무기를 부었다고 병원에 네, 찾아오시는 그게 이제 분들 갑상선이 계시잖아요. 커질 예,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한 위치 말고 다른 목 주위에 예. 림프절이 있을 때 여기가 만져질 때도 갑상선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에 염증이 있을 때 네. 우리 갑상선 종이라고 하여서 네. 그거는 갑상선에 내부에 결절이 생긴 게 아니라 음. 갑상선 자체가 커지는 그런 갑상선 종이 생겨서 음. 갑상선이 커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조까지 예. 그리고 크기라든지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앞서 이제 음. 그 질문을 드렸던 암의 종류. 네. 네. 종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네, 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갑상선 암은 예. 5가지 정도로 다섯 분류해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갑상선 유두암, 갑상선 소포암, 여포암, 그리고 갑상선 수질암, 갑상선 역형성 암. 여기는 없지만 이제 림프종까지 포함해서 림프종. 크게 네. 5가지가 있습니다. 예. 림프종은 갑상선 외에도 많이 들어보시긴 그렇죠. 하셨죠. 예, 예. 다른 데도 이제 면역 기관 때문에 림프에 혹이 생겨서 림프종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암은 크게 이제 분화가 잘 됐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 좋게 잘 쪼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분화가 잘 된 분암과 분화가 잘 되지 않은 미분화암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네. 걔네들은 못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분화암은 좀 더 예후가 안 좋고 좀 더 네. 성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분화. 예. 그래서 분화암에는 유도암과 여포암이 있습니다. 네. 예. 우선 유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착한 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암들이 유두암. 대부분 유도암입니다. 예. 예. 전체 갑상선암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요. 네. 보통 병기 1기나 2기에서 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타 장기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는 1% 이내로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거의 되고요. 없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있고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치료에 잘 반응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다 다행이네요. 완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유도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 예. 우리가 종양이 있으면 예. 그 부위를 떼내서 종양을 우리 몸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여포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포암. 네. 여포암은 여포암도 착한 암인 건가요? 예, 조금 착한 암에 포함되는 예. 겁니다. 하지만 유도암보다는 예. 애호나 이런 게 치료 반응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네. 갑상선이 좀 성격이 고약하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갈수록 돼요. 이제 네. 나쁜 친구들이 나쁜 친구. 유도암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예. 여포암. 여포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전체 암 중에서 갑상선 암 중에서 한 예. 5에서 15% 정도 발생이 되고요. 예. 유도암은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일반 갑상선 세포와는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반복해서 조직 검사 시행해서 여포암으로 진단을 하고요. 음. 대부분 이제 여포암은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5에서 15%보다는 좀 더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포암의 치료 또한 수술로 치료를 하고요. 예. 유도암에 비해서는 이제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인 이제 피를 통해서 네. 폐나 간, 뇌, 연부 조직 순으로 이제 혈행성 전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예.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착한 친구들 알아봤으니까 이제 나쁜 친구들도 한번 분함보다 알아볼까요? 더 나쁜 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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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저 뒤쪽에 앉아서 뭐 수업 잘 안 들어오고 네, 네, 땡땡이 네, 치는 애들, 네, 나쁜 네. 애들 한번 네. 보죠. 네. 네. 미분암에는 네. 이제 첫 번째로 수질암이 있습니다. 수질암은 네. 전체 갑상선의 한 10% 미만에서 발견되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도 좀 더 적게 발견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갑상선 수질암은 림프관을 잘 침범해서 예. 보통 발견될 당시 한 2분의 1 정도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네. 림프절 전이 이후에는 그 이외에는 이제 폐, 뼈, 뇌, 간 등으로 혈행성 전이도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은 네. 한 20% 정도에서는 이제 가족력이 있고요. 네. 80% 정도에는 가족력과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갑상선 가족력이 있을 때는 일단 수질암을 좀 의심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발성 내분비 종양이 있을 때 음. 수질암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넷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선별 검사로 시행을 해서 예. 수질암이 생길지 말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있네요. 역형성암. 저 아이도 그렇죠. 이제 나쁜 맞아요. 아이죠. 예, 네, 역형성암은 굉장히 좀 고약한 아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다행히 하지만 한 네. 2, 3% 정도밖에 발병률이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네. 하지만 역형성암은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음. 일단 발견이 되었다 하면 음. 이제 타장기로 전이가 있는 원격 전이가 있는 사기에서 대부분 발견되고요. 어. 그래서 평균 그렇군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 생존율은 음. 한 4개월에서 12개월. 어. 굉장히 무서운 암이죠.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여기 예. 이렇게 적혀 네,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최저암 그래서 수준이네요. 최저- 뭐 거의 아니 그죠? 그러면 개월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어. 무조건 뭐 다 착한 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 5년 생존율도 예. 한 10% 미만으로 음. 굉장히 성격이 안 좋은 암입니다. 음. 그리고 역형성암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암과 같이 방사선 치료나 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려진 치료 방법이 잘 없고요. 예, 예. 네. 주변 장기를 잘 침범해서 우리 기관을 폐쇄한다거나 음. 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 나쁜 그래서 부분적인 절제라든지 음. 예. 고식적인 방사선 음. 치료 위에는 아직까지 밝혀진 특별한 어.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잘 없습니다. 어. 예.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를 그러니까요. 방금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착한 암이긴 한데 나쁜 암도 확실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예.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형성암.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역형성암 얘기하시면서 네, 네, 네. 사기란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갑상선암도 다른 암처럼 이제 1기, 병기, 2기, 3기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 병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예. 환자의 상태라든지 네. 또 치료법도 치료라든지. 달라지고 뭐. 네, 그렇죠. 네. 예, 병기별로 나눠서도 설명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갑상선암의 병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기준도 미국 갑상선 학회에 따라 다르고 예.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예후를 우리가 예측하는 인자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워낙 전문적이고 좀 어려워서 제가 쉬운 것만 해주세요. 가장 쉬운 것만. 대표적이고 쉬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유두암, 여포암처럼 미분암에 적응되는 네. TNM이라는 분기가 있습니다. 예. 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 T는 음. 갑상선 암의 크기를 말합니다. 예. 크기. 예. N은 림프절 전이, 예. M은 원격 전이를 말합니다. 예. 이 경우에도 이제 나이에 따라 아. 45세 이하냐, 예. 45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두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음. 다행스럽게도 45세 이하 젊은 나이에 발견될 때는 네.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1, 2기만 존재합니다. 즉 3, 4기는 아예 분류상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어, 그래서 1기를 보면 네. 이제 원격 전이가 없을 때를 1기라 말하고 예. 2기는 갑상선암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에는 전혀 상관없이 네. 원격 전이가 있을 때 2기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도 우리가 암을 진단받으면 아 네. 3기인지 4기인지 이게 네.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들을 예. 많이 45세 가지시죠. 이하일 때는 다행스럽게도 1기, 2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림으로 예. 보시면 이렇게 네. 2cm 이하일 때는 T1, 네. 2에서 4cm일 때는 T2, 네. T2, 4cm 이상일 때는 T3. 음. 이렇게 혈관을 침범 안 했거나 가깝게 있을 때는 T4A. 아. 이렇게 혈관을 완전 침범했거나 멀리 4B. 뚫고 나왔을 때 T4B. 아, 여기 네. 그림이 나와 있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기 이렇게 병원에 가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죠. 모르겠는데 지금 1기, 들으니까. 2기, 예. 3기, 4기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뭐 지인분들이 했을 때도 암이 몇 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예. 4기냐 이렇게 알아보시고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네. 그리고 아까처럼 갑상선을 싸고 있는 캡슐을 뚫고 나왔을 때는 3기, 3기. 그리고 폐나 뇌, 간 등으로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4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4기. 어. 그 외에는 예. 1기나 2기. 어. 또 다시 나이대로 말씀드리자면 45세 이하에서는 네. 전부 다 1기나 2기. 45세 이상 있을 때는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는 1기나 2기. 예.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캡슐을 뚫고 나왔을 때는 3기. 네. 원격 전이가 있을 때는 4기.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몇 기다라고 하면 조금 네. 이렇게 치료가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갑상선암은 다행히도 유두암 같은 경우는 사기는 1%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1, 2, 3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냥 수술을 하고 음. 뒤에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에 따라서 수술 뒤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던 여러분들을 네. 보면 아프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가 봐요. 그럼 어떤 증상? 어떤 증상으로 네. 병원에 오세요? 증상은요? 네. 갑상선암은 이제 결절의 크기가 작을 때는 보통 증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만져지는 것도 없고 결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목을 만졌을 때 갑상선 부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에서 네. 갑상선 결절이 만져진다거나 네. 목 부위죠. 네. 네. 여기 네. 목절이 있는 양쪽으로 예. 결절이 만져진다거나 이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결절이 만져졌는데 네. 이게 몇 달 지났는데 눈에 띄게 너무 커졌다. 커졌다. 아.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갑상선암 크기가 너무나 커졌을 때는 네.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서 누르겠죠.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든가 아하. 신목소리가 나온다든가 네. 그렇군요. 뭘 삼키기가 힘들다든가 예. 예. 그다음에 숨쉬기가 힘들다거나 이거는 좀 암이 진행됐을 경우겠죠. 네, 당연히 네, 크기가 네. 커졌을 때 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암처럼 갑상선도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예. 이유 없이 근래 너무 체중이 빠졌다. 그리고 너무 몸이 피곤하다. 이럴 경우에는 갑상선암을 의심해서 우리가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증상이 있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네, 네. 검진을 받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자, 대부분 그러면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자, 많기 병원을 때문에. 찾았어요. 예. 네.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갑상선암 걱정이 돼서 갔을 경우에는 어떤 네. 검사를 받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갑상선에 네.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시면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액 검사는 우리 갑상선 수치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이제 확인하여서 네. 갑상선에 기능 이상이 있는지, 항진증이 있는지 저하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결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네. 초음파를 시행해서 우리 결절이 있는지, 그리고 결절이 있을 때 크기가 너무 1.5cm 이상으로 크다든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바늘로 목 부위를 찔러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합니다. 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찔러서 미세칩 흡입 세포 검사라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예. 갑상선 암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결절 하셨는데 네. 결절을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결절이.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 혹. 예. 결절 중에는 이제 딱딱한 결절인 고형 혹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무록. 무록. 무록은 아. 갑상선 외에도 자궁에도 생기고 유방에도 그렇죠. 생기는 예, 예. 무록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작은 경우에는 제가 진료를 볼 때는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결절 이렇게 잘 못 알아듣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우리가 몸 안에 생기는 어. 쉽게 이야기하면 얼굴에 생기는 뽀드락지 그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예. 되시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근데 보통 갑상선 검사 하실 때 초음파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대고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모양만 보고도 또 대충 이거는 양성이다, 악성이다 대충 구별이 되시나요? 네, 모양만 보고도 당연히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네. 화면이 동그란 거 저거. 아니요, 이 동그란 그 건 옆에? 혈관이고요. 예, 예, 여기 오른편에 예, 예. 이쪽에 보이는 네, 네, 네. 이쪽에 저거구나. 네, 예, 예. 까맣게 보이는 예, 예, 요게 이제 갑상선 암을 의심하는 소견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거는 정상 소견입니다. 예. 요거를 혹이라고 생각하시는 혈관이군요. 분인데 이거는 예. 목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예, 예. 예. 혈관이고 예. 이 특징을 보면 네. 이 정상 암과 같이 네.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네. 좀 흐릿하고 그렇죠. 좀 퍼져 뭔가- 있네요, 뭔가. 네, 예. 뭔가가 좀 흐릿하게 보이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보이는 것처럼 경계가 흐릿하고요. 음. 갑상선 결절안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미세 석회화가 있고요. 야.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예. 우리 그 초음파에서는 저에코라고 합니다. 까맣게 예, 보이는 예. 저에코 소견이 보이면 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서 보시면 네. 갑상선이 실지가 똑같이 예. 등에코로 보입니다. 똑같이 약간 하얗게 보이죠. 네. 이런 경우는 결절이 아니고요. 모양이 동그랗게 보이고 어.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럴 예. 경우에는 양성이고 네. 그리고 모양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렇게 가로보다 세로가 긴 모양. 어. 우리가 계란을 세웠을 때 예, 모양. 예, 예, 예.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계란을 세웠을 때 모양.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로보다 세로가 길 경우 우리가 갑상선 암을 의심할 수 있고 이때는 미세칩 흡입 세포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초음파로도 대충 모양으로 악성인지 양성인지 네, 구별이 구별할 수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두 경우에도 다 이렇게 조직 검사는 하시겠죠? 양성일 경우에는 조직 검사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까? 악성일 경우에만 예. 그리고 크기가 1.5cm로 클 경우 보통 1.5cm, 1cm 기준으로 나누는데 예. 그 이하는 대부분 암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 미세 유두암이라는 게 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cm 이하의 유두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는 조직 검사해서 일단 바늘로 찔러가지고 예. 세포를 채취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cm 이상이나 2cm, 1.5cm 이상일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네. 악성 소견을 보일 때는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를 통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오늘 TV 닥터에서는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의의료원 내분비 내과의 박정익 과장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네. 해주고 네. 계십니다. 예. 근데 역시 곽동 선생님 네.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제 검사까지 이걸 했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 뉴스 시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갑상선암 수술을 많이 한다. 많이 한다. 네. 오늘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예. 조금,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민한 부분이 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은 크기가 큰 그런 암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고요.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미세 유두암처럼 크기가 1cm 이하일 때, 음. 그것보다 더 심하게는 0.5cm 이하일 때, 그럴 때 과연 수술을 바로 시행해야 하나, 네. 경과를 좀 더 봐야 하나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갑상선 암은 악성 종양입니다. 네. 악성 종양의 치료의 원칙은 수술입니다. 수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그 부위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90% 이상에서 발견되는 암은 병기가 1, 2기에 존재하는 유두암이 많습니다. 예. 네. 유두암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이 느리고 치료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착한 암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암처럼 시급을 다투는 그런 시급을 다투는 것처럼 수술을 바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우리 몸에 암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음. 제가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암이라는 것 자체가 전이를 할 수도 있고 암의 크기가 커질 수도 바로 있기 때문에 그거죠. 뭐 네. 옮겨갈까 봐. 네, 어떻게 향후에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보통 1cm가 넘고 크기가 클 경우에는 양옆에 다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옆이 있다고 했죠. 예. 네. 그래서 두 옆을 다 떼내는 정갑상선 절제술을 합니다. 예. 하지만 갑상선이 1cm보다 작고 한 옆에 국한돼 있고 성격이 좋고 네. 그리고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을 때는 그 갑상선이 부위가 있는 한쪽 옆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측에 있다면 좌엽절제술, 우측에 있다면 우엽절제술.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이제 공고하는 수준입니다. 공고. 예. 네. 이것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과 의사와 저처럼 갑상선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 의사와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외과 의사와 상의하에 예, 예. 수술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결정할지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지켜봅시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거죠.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세 유두암 중에서도 예. 크기가 굉장히 작을 때, 예. 0.5cm 이하일 때는 크기가 작을 때. 경과를 조금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이다. 그 외에 이제 너무 고령이시라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아. 너무 네. 고령이시면 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수술을 할 수 없는 컨디션일 경우에는 아. 수술을 굳이 위험을 굳이 무릅쓰고까지는 필요가? 하실 필요 없이 수술을 예. 다소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한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시겠습니다. 예. 예.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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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말씀하신 중에 계속 이렇게 임파선 전이 말씀을 네. 계속 이게 하셔서 옮겨간다. 그러니까 네. 전이 이거 갑상선 암도 전이가 잘 돼요? 다른 데로?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착한 암, 유두암은
1% 미만에서 원격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아. 나머지 90% 정도는 1기, 2기 내에 림프절 전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이가 거의 안 되네. 네. 네. 근데 림프절 전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림프절도 우리가 갑상선에서 가까운 중앙경부 림프절, 갑상선에서 먼 외측 경부 림프절이 있는데 보통 중앙경부 림프절의 전이가 좀 다소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예. 네. 여포암의 여포암. 경우는 유도암보다는 많은 경우에서 뼈, 뇌, 간 등으로 전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수질암의 경우는 진단 시 한 2분의 1에서 경부 림프절로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흔하고요. 말기에는 간, 폐, 뼈로 혈행성 전이가 일어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성격이 굉장히 고약하다고 말씀드린 역형성 역형성 암에서는 암. 거의 대부분이 원격 전이가 있는 4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예. 각 암마다 전이 여부와 음. 전이 위치와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상이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집니다. 네. 수술 시간은 짧아요. 어떻습니까? 수술 시간은 네. 이제 수술 방법이나 네. 림프절 절제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한 2~3시간 정도 그럼 생각하시면 바로 됩니다. 활동이 가능한가요? 하루 이틀 입원하시고 바로 네. 활동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게 큰 물론 뭐 기술이 필요로 하겠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4cm밖에 안 되고 15에서 20g밖에 안 되는 굉장히 예민하고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예. 수술의 테크닉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지만 네. 수술 자체는 그렇게 뭐 위험성이 크다거나 그런 예. 수술은 아닌 요즘은 것으로 미용도의적인 그런 부분들 자국이 남을 수 생각해서 있으니까. 네. 네, 여기에. 거의 예.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예. 또 네. 수술을 네. 하는 흉터 안 경우가 남게도 네, 해주세요. 네, 흉터. 예전에는 갑상선을 보였어요. 절제해서 네. 앞 부분을 절제해서 들어갔는데 예. 요즘은 절제를 하더라도 예. 굉장히 수술 기술이 발달해서 네. 절제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예. 뭐 수술 흉터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혀 예. 밑으로도 들어가고 네, 그런다면서요. 젊으신 여성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이게 목에 평생이 흉터가 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요. 예. 예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혀 밑으로 들어가서 갑상선을 접근해서 아. 수술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수술 방법들도 최근에는 예. 개발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신기하다. 예. 병원에 가셔서 상의하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은 후에 그럼 수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그건 사후의 아닙니다. 관리라든지 네, 네.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갑상선 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이거는 이제 갑상선이 작은 기관이고 미세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갑상선을 다 떼어내었다 생각해도 예. 갑상선이 남을 수가 있겠죠. 네네. 미세 갑상선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방사선 요오드라는 캡슐을 먹고 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가 재발 확률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있던 갑상선을 떼냈으니까 이건 네. 뭐 원래 호르몬이 나오던 기관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대신해 줄 네. 수 있는 뭐가 네. 또 있어야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이거는 떼어내었기 때문에 네.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효과도 있고요. 예. 그 외에서 우리 갑상선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인자 중에 하나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우리 갑상선에는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 갑상선 호르몬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게끔 하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그 MC분들 생각하시기에 갑상선 네. 호르몬이 증가하면 자극 호르몬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자극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자, 곽 증가하겠습니까? 네. 감소하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다 배운 거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낮아지는 거죠. 낮아집니다. 예, 예. 네.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면 당연히 자극 호르몬은 낮아지겠죠. 예.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자극 호르몬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촉진시키는 인자 중에 하나가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갑상선 호르몬을 섭취를 해서 자극 호르몬을 좀 더 억제시키게끔 예. 해야지 재발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1cm 미만이거나 한쪽에 국한되어 있을 때 엽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네. 갑상선 호르몬 양의 우리 복용 여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 후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는 약을 평생 드셔야 하는 경우도 네, 있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아무래도 수술인데 2시간이 걸리는 수술인데 부작용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받으신 다음에 뭐 목소리가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크게는 한 두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과 같이 갑상선 뒤쪽에는 부갑상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부갑상선은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도중에 부갑상선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기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 있고요. 요 화면 보시면 부갑상선은 우리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고 예. 뼈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혈액 내 칼슘 농도가 저하돼서 우리가 근육이 경련이 생긴다든가 강직이 예. 생긴다든가 예. 입술, 손가락 등에 저림이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칼슘제를 예. 우리가 복용을 해줘야 계속 됩니다. 먹어줘야 네. 되는군요. 하지만 숙련된 외과 의사가 시행했을 경우는 이런 합병증들은 좀 더 적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합병증까지 또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수술 한 번만 하면 끝인가요? 다시 또 재발을 한다거나, 예, 재발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약에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네. 사망률도 네. 뭐 어떤 그런 통계가 나온 게 네, 있습니까? 그런 거 네.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의 발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지만 갑상선암의 사망률은 거의 0%죠, 0%. 네. 0에서 뭐 한 1, 예, 2% 예. 정도. 예. 그래서 1기, 2기의 경우는 5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란 것은 5년 뒤에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인가. 예. 네. 이거에 따라서 암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갑상선 암 외에도 위암의 경우도 한 70% 정도가 5년 뒤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쁜 암인 이제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5년 뒤에도 뭐 예. 생존한다고 되어 있어서 네네. 크게 생명과는 연관없은 유두암의 경우에는 예. 생명과는 연관없기 때문에 크게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한 10년, 20년간 경과를 봤을 때 한 10에서 20% 정도가 재발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약한 암이 여러 번 고약하다 말을 쓰는데 역형성 네, 암. 역형성 딱 외우고 네, 있어요. 네. 딱 예. 외우고 있어요. 예. 역형성 암의 경우에는 뭐 네. 5년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재발률이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착한 암은 재발을 해도 또 착한 암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네. 않다라고 뭐 말씀을. 재수술을 한다거나 예. 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다거나 예. 네. 뭐 이런 치료 방법으로 예. 다시 또 병이 나아지고 완치가 네. 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변에 보면 수술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수술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생활 습관과 우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갑상선 암이 걸렸다고 해서 네. 재발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셔서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은 아무리 그래도 해롭겠죠. 예. 물론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예. 긍정적인 생각 예. 그리고 제 시간에 이제 수면을 취하시고 네. 이렇게 하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예, 예. 이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고요. 예. 그러니까 네.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보통 갑상선 암이 걸리신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갑상선 초음파를 다시 시행해 보셔야 되고요. 예. 네. 우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이 재발했는지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갑상선 암 재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착한 암의 두 얼굴, 예. 갑상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곽동 선생님, 네. 갑상선에 좋은 음식들, 예, 저는 뭐 예. 미역, 뭐 다시마에 요드 한 그죠? 표, 예, 아까 요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검사하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닥터의 밥상에서 차려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맛도 좋고 갑상선에도 좋은 미역 바지락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마늘을 볶은 프라이팬에 찬물을 헹군 미역 줄기를 넣어줍니다. 5분 정도 볶다가 미리 해감한 바지락도 함께 넣어주고요. 술과 후추를 뿌려 재빨리 볶아주면 갑상선에 좋은 미역 바지락 볶음 완성!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사실은 미역하면은 우리는 산모가 아기 낳았을 때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쪽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날이나 이래 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현대과학에서 와서는 미역이 만병을 통치하고 더군다나 중의학에서는 위청소부라고 하고 또 현대과학에서는 갑상선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조개가 들어가가지고 바지락은 뭐를 하나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종기라든가 염증이 생겼으면 야를 슬금슬금 끌어내가지고 없애주는 작용도 해요.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답답한 분들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싫으면 볶는 게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국 끓여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바지락 미역국. 야, 이 바지락 미역국. 네. 저는 미역이 등장할 줄 알았어요. 갑상선에 좋다고 아까 요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미역이죠. 네. 그 외에도 뭐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 요즘 봄철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에 좋은 음식들 네. 많이 드시고 네. 또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갑상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남성은 정말 갑상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여성에 아, 예. 비해서 발병률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네. 남성분들도 갑상선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남성분들도 목에 결절이 만져지는지 네.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음. 뭐 갑상선 결절 외에도 경부 림프절 결절이 만져지는지 예. 그리고 몸이 피곤하지 않은지 그리고 남성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담배와 갑상선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질문 분이 제가 있는데 드리고 싶었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예. 담배는 직접적으로 갑상선 안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담배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 폐암, 뭐 예,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안 피는 것이 좋겠고요. 예. 갑상선 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담배를 피시면 더욱 악화됩니다. 손도 많이 떨리고 예. 그리고 눈도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예. 담배는 되도록이면 뭐 안 피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전에 이제 그 안구 돌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대사가 네.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눈 주위를 둘러싼 근육이나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서 네. 안구 돌출이 된다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트에 예. 그 건강식품 코너에 가보면 네. 요즘 요오들 이렇게 뭐 환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아, 파는 게 봤어요. 있어요. 예. 선생님 그런 거 일반 분들이 드시는 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요오드 섭취량이 사실 부족하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아, 충분해요. 예. 왜냐하면 서양 국가는 미역, 김 잘 안 드시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예. 예. 해조류, 어패류, 예. 뭐 천일염 이런 걸 많이 드시기 때문에 네. 요오드는 별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식사를 잘 못 하신다거나 예. 예.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예. 미역이나 뭐 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지만 예. 정상적인 성인이신 분이라면 우리나라 미역국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국 끓일 때 네. 다시마 일단 육수를 기본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시마 육수를 들어가니까. 멸치 육수나 예. 다시마 육수를 내기 때문에 네. 요오드 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오드란 것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예. 지나치게 많아도 어. 갑상선 항진증도 생길 수 있고 저하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오드를 적정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예. 하루 1일 권장량은 한 150 마이크로그램인데 이것은 우리가 뭐 김을 먹는다든가 네. 미역국을 드신다든가 다시마 육수를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섭취되는 양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네. 그럼 특별히 예. 갑상선에 앞서 우리가 봤던 바지락 미역국 말고요. 네. 네. 좀 괜찮은 음식들이 있으면 뭐가 어떤 있을까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네. 신선한 야채나 과일 예. 채소. 그 중에서도 예, 예.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 등은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을 함유되어 있고 면역 기능도 향상시키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나머지 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우리나라 갑상선암이 조금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네. 중장년층에서도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갑상선암의 90%는 대부분
착한암이라 불리는 유도암이고요. 예. 유도암의 경우는 1기나 2기에서 발견되는 가능성이 한 90%로 높습니다. 그럴 경우 조기에 발견될 경우에는 전 갑상선 절제술이 아닌 옆 절제술로도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으셔서 미세 유도암 같은 작은 암도 혹시 있는지 결절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네. 이제 갑상선 암이 걸리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네. 혹시 갑상선 암에 걸리셨다 하더라도 뭐 이게 쉽게 말해서 생사와는 예.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예.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예. 식단 조절하시고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진의 기술이 수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합병증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아까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목에 흉터 같은 것도 걱정하시는데 네. 뭐 흉터도 작을 뿐더러 네. 흉터도 생기지 않는 다양한 수술법이 방법 개발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예. 뭐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거나 이러면 알겠습니다. 신속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으셔서 갑상선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과 함께 뭐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 두 분도 계시겠지만 뭐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면 뭐 네. 갑상선도 다른 암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뭐 예. 당연히 예방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TV 닥터 이 시간에는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의의료원 내분비 내과의 박정익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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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